스파이 소굴이 된 공자학원, 붉은 그림자, 트로이 목마, 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글로벌 퇴출 1위가 되고 있는 중국의 선정기관이 한국에는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시아의 최다 거점으로 23개나 그대로 있고, 공자학당, 대학에만 22개, 그 다음에 어학원이 1개, 23개고, 중고등학교에 16개까지 합치면, 이거 뭐, 아시아 최대죠. 이게 지금, 전 세계하고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최근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150여 개가 강제로 폐쇄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상순입니다. 차이나 리포트 27번째 시간은 우리 또 지금 그 뜸하게 지금 또 잊어버리고 있는데 공작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2017년도에 무려 118개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았죠. 그런데 이것이 불과 5년 만에 2017년에 118개였는데 2022년 5년 뒤에는 7개로 줄었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94%나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방부에서는 대학에 공자학원이 있으면 이 자금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아예 이 공자학원 설립 금지 법안까지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영국의 그 수납 총리 시절에는 영국 내에 30개의 공자학원을 전면 폐쇄를 선언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2004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자학원, 즉 그 어학센터가 생겼고, 그리고 대학에 22개, 그 중에 국립대학에만 6개나 있습니다. 이 전국에 다 깔려 있죠. 자, 그렇다면 공자학원이 지금 왜 문제가 되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위장된 트로이 목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원 같은 기능으로 위장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뭐 언어 교육, 그 중국어 교육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요리나 서예 같은 문화 체험, 뭐 그다음에 청소년 교육센터 뭐 이런 걸 하면서 또 장학금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유아책을 벌이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러나 보면 실제 기능은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인 통일전선 공작의 선전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고 이게 앞에서는 중국의 대학과 한국의 대학이 자매 교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뒤에 교육부가 있고 교육부 뒤에는 통일전선공작부가 있고 그 뒤에는 인민해방군과 당 조직이 있고 그리고 어, 정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공산당이 뒤에서 모든 것을 지휘 통제하고 자금도 여기서 다 되지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문화원이라고 하는 언어 교환의 탈을 쓴 어, 중국 공산당의 소프트 파워 형태의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파이 악성 코드죠. 한마디로 악성 코드로 볼 수가 있고 결국 각 대학마다 운영비를 지급을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매년 한국 돈으로 1억 원 정도를 제공하고 대학은 그 시설을 또 제공하게 되고 그러니까 돈 받고 빌려주는 거죠. 결국 이제 장사하는 경우인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매년 1억 원이라고 하는 것도 표면적인 거고 그 외에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결국은 뒷돈이 더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더 들어갈 걸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는 이걸 전부 중국 정부가 통제한다는 거죠. 각 대학에 22개 대학에 있는 이 공자학원에는 한국의 그 대학이 여기에 어떤 통제권이나 관리권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고 또 위험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게다가 얘네들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소위 말하면 3T 금지라고 하는데 타이완, 티벳, 티엔안원, 천안문이죠. 이 T자 들어간 3T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아예 얘기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중국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이런 내용의 이런 질문이나 어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예, 공작원에서 금지시키는 이런 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 내 중국어 말하기 대회라든지 뭐 어떤 문장 쓰기 대회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으면 이건 뭐 아예 그냥 예선 탈락이죠. 예. 이렇게 하고 탄탄하게 자기들의 선전 도구로만 활용하는 그런 것이 공자학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파이 첩보 활동을 이 안에서 비공식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거죠. 공식적인 것은 앞에 뭐 문화 교류라든지 언어 교육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스파이 첩보 활동을 벌이는 게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프로파간다로 쓰고 있는 거죠. 예, 뭐 역사를 왜곡시켜서 6.25 전쟁이 항미 원조 전쟁이다. 미국에 맞서서 조선을 돕는 전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세뇌 교재로 중국 공산당이 뭐 은혜는 동해바다보다 깊다. 뭐 이렇게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런데 교육 자료로 이렇게 쓰고 있을 정도로 예, 이런 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거죠. 게다가 한국 내에 있는 이 공작원 네트워크는 주변에 미성년자 교육까지도 하고 있고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선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게 바로 공자학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교육을 우리 그 청소년 학생들에게도 세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주변의 지자체라든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중국어를 강의해 주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중국어의 강의 내용조차도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인들까지 포섭을 하고 있죠. 시나 군이나 구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을 초청해서 여행을 시켜주고 고위층들을 친중파로 이렇게 그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문화사절단, 뭐 관광단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친중파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한번 이렇게 그 관광단이나 혹은 이런 그 접대를 받고 나면 뭐 친중파가 그냥 바로 돼버리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은 뭐 나쁘지 않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이제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걸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상당히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2년 동안 150개 이상의 공자 그 학원이 해외에서는 사라졌는데 한국은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국립강원대에서 국감에 10월 달에 국감에서 조사를 받았고 한 달 뒤에 강원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뭐죠?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의 그, 그 결정에 따른다. 이렇게 그 강원대는 피해갔고 결국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법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 한국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보기관이 평가가 이렇게 합니다. 국가안보에 이것은 위협이다. 지식재산권도 탈취하고 있다. 그리고 스파이 활동의 거점이다. 이것이 이제 공자학원과 공자학당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 특히 국방부에서 자금 지원을 대학에 해주던 걸 중단한다거나 외국 대리인 등록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 공자학원 여기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의무화시켜서 정보 공개를 안 하면 퇴출해버리는 이런 그 정부와 법적 제도와 규칙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이걸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전면 해지하거나 추방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정보기관이 이건 뭐 단순한 뭐 어학이나 문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위협이 없다. 이렇게 한국 정보기관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정부 조치는 교육부나 외교부 모두 해외 언론 동향 모니터링 외에 구체적인 조치나 계획이 없다. 즉 해외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건 조사해보지만 그 뒤에 구체적인 조치나 이런 건 없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대에서 처음으로 2004년 이후에 강원대에서 처음으로 국정감사 대상이 됐지만 결국 정부의 조치에 따르겠다.
그 정부는 조치를 안 하는 거죠. 해외 언론 동향을 보겠다.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뒤에 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에도 중국인 유학생 유치가 그리고 중국의 그 자본들이 또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오히려 대학은 수입이 있으니까 방을 하죠. 예, 대학이 요즘 뭐 재정난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은 돼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 이제 우리가 보면 이 냉전 시대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들 선전을 하게 됩니다만 지금 탈냉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제2의 냉전, 신냉전 시대라고 볼 수 있는 이 시점에 중국은 이 소프트 파워를 가장해서 이런 스파이들,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형태로 들어와서 타국에 대해서 특히 뭐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조직에 이렇게 들어와서 대학이라든지 이런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주변의 정치인들이나 혹은 지방정부, 공무원, 경찰 뭐 이런 데까지 침투해서 친중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트렌드는 이미 150개, 2년 동안 150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2017년에 118개에서 불과 5년 뒤에 2020년에 7개로 대폭 줄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는 너무 그 친중 쪽에 매몰되어 있는 혹은 포섭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약점을 잡혀 있는 이런 친중파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예. 초중고등학교 대학에서 공산당이 운영하고 있는 정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대학도 나몰라라 돈만 받고 이렇게 그냥 방관하고 있는 이런 스파이 집단, 트로이 목마와 같은 스파이 집단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특히 한국 같은 경우의 특징은 대학 내에 그 공작원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 대학의 모든 그 인터넷 이 시스템을 그대로 다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 완전히 한마디로 쉽게 다 털어버리는 거죠. 다 털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관여도 못하고 정부도 관여 못하고 또 이 대학도 관여 못하고 이렇게 털린 자료들은 바로 중국으로 다 중국 공산당으로 다 보내집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데일리 리포트, 뭐 먼슬리 리포트 이렇게 이 동향들이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어디까지 이렇게 당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더 공자학원 공자 학당에 대해서 특히 비밀 경찰서, 뭐 중국 이 CCP들에 대한 이 스파이 활동에 대해서 더 많은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댓글로 남겨주시고 김상훈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편집부 후원에도 많은 후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